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우리가 독소에 대해서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TV를 켜도 독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킨다, 또 이 독소가 어디에서 나온다,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 둘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서 독소가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저희 천년의학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는 독소에 대한 개념이나 이 독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하나 둘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에 독소가 있고, 이 독소를 효과적으로 없애야지만이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하나 둘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참 반갑고 좋은 현상입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는 경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왜 그래야 되냐면은 독소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알아야지 해독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떻게 이 독소가 쌓이고, 또 이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병을 일으키며, 그리고 이 독소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어떻게 독소가 쌓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독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입고 그리고 바르고 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몸으로 독소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은 우리가 꼭 먹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나요? 아니에요. 두 번 먹나요?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어쩔 때는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먹는 것으로 통해서 가장 많은 독소가 유입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독소가 유입이 될 때는 이 독소의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의 혈류, 즉 순환을 방해하는 독소를 만드는 음식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직접적인 항원, 즉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두 가지의 독소들이에요. 이러한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쌓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자가 치유력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 치유력입니다. 이 천연 치유력이 이러한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이것을 우리 몸에서 해독을 시켜버립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혈류 안에 있는,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알칼리 인자인 칼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칼슘이 풍부한 잎채소들, 그리고 씨앗들을 충분히 먹어줬다면 우리 혈액 안에 많은 이 알칼리 인자들이, 독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이 좋은 씨앗과 좋은 야채들,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바로 주스입니다. 이 주스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물론 탄수화물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채소에는 충분한 탄수화물이 있다고, 그리고 아주 좋은 탄수화물의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잘 살펴보면 우리 몸에 병을 만들게 하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탄수화물인 채소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채소들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입으로 충분히 먹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소화기관과 그리고 소화기관을 담당하는 간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 건강할 때는, 즉 소화기관이 충분히 활동을 잘할 수 있을 때는 야채를 꼭꼭 씹어서 먹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독소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액 안에 있는 칼슘이 전부 다 없어지고 칼슘 결핍 상태가 되고, 또 간이 그 다음에 해독을 하기 시작하는데 간 또한 그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독소를 주입을 하고 그것을 정화시키고 해독시키는 능력이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간 또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는 수년 동안, 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우리의 혈액 안에 있는 이런 디펜스 시스템과 우리의 간을 혹사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던 이런 장기의 기능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독이 쌓였을 때는 간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능, 두 번째는 해독 기능, 세 번째는 25,000여 가지의 효소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질 때 우리는
잘 해독하지 못하게 되고 신진대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는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채소를 꼭꼭 많이 씹어 먹어도 이것을 충분히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어줄 수 있는 방법이 주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주스를 먹느냐가 중요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스를 먹을 때는 집에서 올바른 착즙기, 즉 파쇄하는 방식이 아닌 지리겨 짜는 방법으로 짠 착즙기로 집에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짠 즙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외의 즙은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외의 즙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직접 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즙에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학식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음식과 이러한 음식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장에 부담이 된다는 학식법이 있듯이 녹즙을 먹는 데에도 녹즙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과 좋은 녹즙을 먹는다면 우리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병들었던 우리 몸을 되살리기 시작하고 우리 몸을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먹는 걸로 인해서 많은 독소가 들어왔을 때 그 독소는 우리의 혈액 안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산화시키며 또 우리의 간에 과부하를 걸려서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면역 시스템이 망가뜨려졌을 때는 우리의 몸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만성염증이에요. 이 만성염증 때문에 수많은 병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경계부터 즉 파킨슨병, 루게릭병, 이 간질 이러한 모든 난치병 또한 이러한 독소와 만성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만성병들, 자가면역증, 암, 또한 여러 수많은 난치병들이 이러한 경로로 우리 몸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해독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제대로 된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주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주스를 먹어야 되는지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있을 때는 간과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먹는 야채를 건강할 때는 아주 좋은 채소를 먹는 방법이지만은 우리의 몸에 만성염증이 있고 간과 소화 기관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야채 안에 있는 섬유질이 간과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재생시키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야채를 충분히 먹어줄 수 있는 방법은 주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주스를 어떠한 주스를 마시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짜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좋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소들이 제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간을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좋은 영양을 좋은 방법으로 계속 공급해 주면은 간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쓰는 방법은 우리의 혈액을 맨 처음에 해독을 해줘서 더 이상 간으로 많은 독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영양을 주스와 좋은 식단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서 우리 간 세포들이 다시 재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한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것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더 빠릅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혹사당했던 간을 쉬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단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식을 할 때는 너무 오랜 시간 하면 안 됩니다. 즉, 단식을 물만 먹고 하는 단식은 하루 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물만 먹는 단식을 하루 이상 할 때에는 우리 몸에는 영양 결핍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대사성 스트레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대사성 스트레스가 독소를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소를 빼려고 우리가 단식을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굶고 아주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 몸에서는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대장성 스트레스가 일어나지만은 워낙 오랫동안 혹사당했던 위와 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 짧게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던 이 간과 위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의 정도는 시간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오래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생짜로 굶으면서 단식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이 충분히 쉬게 해주면서 간이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있는 영양분을 대량으로 공급해줘서 영양 결핍 상태가 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 영양분이 바로 주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식을 하실 때는 혼자서 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유튜브에서 짧게 제가 몇 마디 드리는 걸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천년건강교육원에 오셔서 제대로 된 방법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꼭 자기가 배우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쉽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즙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떠한 시간에 즙을 먹어야 되고 어떤 즙을 먹어야 되며 어떤 식으로 또 이런 집단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각각 개개인마다 하시는 방법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에서 독소를 빼내기 시작하고 또 좋은 영양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의 장기들의 기능이 하나 둘씩 개선이 되고 우리의 간 기능이 회복이 되고 다른 장기의 기능들이 회복이 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자가 치유력, 즉 천년 치유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병, 즉 난치병 또한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